네,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다뤘던 주제죠.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2달 만에 열린 9월 FOMC 금리 인상폭을 두고 예상이 분분했는데요. 결국 자이언트 스텝 네. FOMC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보인 기자가요, 새벽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네. 이번 FOMC 이제 포인트를 꼭콕 집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이제 FOMC 회의를 마치고 결국 분분했던 기준금리를 75bp 퍼센트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릴 만큼 큰 폭의 금리 인상이긴 했지만요. 네. 사실 뭐 지난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울트라 스텝 100bp 인상론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뭐 결국에는 뭐 시장의 예상대로 75bp 가량의 인상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 어쨌건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 과연 75bp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보가 진행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할 텐데 어떤 해석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수치 부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이요, 9월 FOMC에서 정례 회의 이후 발표를 한 성명에서 이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를 기존의 2.25%에서 2.5%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3.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지난 6월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뭐 7월 그리고 이번 9월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75bp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이번 75bp 이 금리 인상 결정이요, 연준의 12명 위원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 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영래포 금리는 기존의 2.3%에서 3.05%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금리 상단 역할을 하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 금리는요, 2.4%에서 3.1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할인율 금리도 2.5%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른 거잖아요. 거의 반년 만에 이제 300bp 가까이 오른 건데 그래서일까 이거 1980년대 폴 보커 전 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비교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간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토파 보면은 연준은 지난 3월에요. 이 지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고요. 예. 이 5월에도 50bp 인상한 이후에 6월, 7월, 9월 세 차례 연속 75bp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총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네. 사실 이번 9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네. 이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당시에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3% 상승을 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8.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 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그런 서프라이즈를 현상을 나타내고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75bp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이긴 한데 물론 네.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 인상 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명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네. 과연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이 성명 내용의 그 향후 그런 기준금리의 향방이라든지 예. 언제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까지 이렇게 그렇죠. 잠까지 설쳐가면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9월 FOMC 성명에서 연준은요,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첫 문장을 바꿨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
연준정부는 기존의 표현을 유지를 했고 75bp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지난달 성명 첫 줄에서 언급이 됐었던 이 지출과 생산에 대한 최근 지표가 완화됐다라는 표현이 이 지출과 생산에 대한 최근 지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 그 FOMC에서 했던 성명에서요. 네.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어찌 됐던 간에 개선세를 나타내고 또 기업들의 생산도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과 또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 7월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전쟁과 또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위원회의 목표 또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도 그대로 유지되긴 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 메시지를 이번 9월 FOMC 성명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설명도 안심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니까 네.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네. 이게 좀 답답한. 그러니까 상황. 결과적으로 지속될 것 여기에 이제 네. 저희가 좀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경제 성장률 관련 지표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바뀌었겠네요. 네, 경제 성장률도 이번에 성명과 함께 9월 FOMC에서 주목을 해야 할 요소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해와 내년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각각 0.2% 그리고 1.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기존에 연준이 제시했었던 수치가 각각 1.7%였는데요.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대폭 그렇죠. 하향 그러네요. 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내후년 성장률은 1.7%로 제시되어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1.9%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같이 내렸네요. 네,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이 새롭게 제시가 됐는데 1.8%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이 PCE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이 올해와 내년 각각 5.4%와 2.8%로 예상돼서 기존의 5.2%와 2.6%에서 둘 다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과 후년 계속 올해와 내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 건데요. 이 내후년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요. 2.3%에서 2.2%로 조정이 됐고 또 죄송합니다. 2.2%에서 2.3%로 조정이 됐고 그렇죠. 2025년 전망치는 2.0%로 제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FOMC도 금리 정책을 볼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가와 더불어서 이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업률과 관련된 통계를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 네.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 언박싱에서 앞서 다뤘듯이 예.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도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오는 실업률에도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이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각각 3.8% 그리고 4.4%로 제시돼서 또 상향 조정이 됐어요. 기존의 3.7%와 3.9%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내후년 전망치도 4.1%에서 4.4%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그 2025년 실업률 전망치는 4.3%로 제시됐는데요. 네. 이렇게 수치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이 내후년까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모두 주춤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둘 다 금리 인상 조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는 주춤한 숫자다. 수준을 그렇죠. 나타냈습니다. 영향을 주는데 주춤하다. 네, 이 굉장히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슈가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6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가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6월 점도표와 비교했을 때 예. 비교적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이 조금 더 나타났다. 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6월 점도표부터 당시 결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발표됐던 점도표에서 연준의 위원들은요. 올해 말 미국의 금리가 3.4%까지 오른 뒤에 상승세를 이어가서 내년 3.8% 수준에서 정점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후 내후년에 그러니까 2024년이죠. 네. 이때 다시 3.4% 수준으로 금리가 하향
하향 조정될 것으로 지난 6월에 네.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벽에 발표된 9월 FOMC 이 점도표에서는요, 연준 위원들이 한층 강화된 매파적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겠다 이런 연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이번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금리가 올해 말 금리가 4.4%까지 오른 다음에 예. 상승세를 이어가서 내년 4.6% 수준에서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까지 지속됐다가 이후 내후년인 2024년 말에는 3.9% 수준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2025년 금리 전망치는 2.9%로 제시가 됐는데요. 예. 이것들을 결국을 다 고려해 보자면요. 올해의 경우에는 많은 위원들이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회의 동안 총 최소 1.25%포인트 최소요? 가량의 그렇죠. 네, 금리를 인상을 해서 중간값 기준으로는 이제 금리 범위 자체가 4.25에서 5% 수준까지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좀 더 고려를 해보자면 올해 말에 이 미국 금리가 4.25에서 4.5까지 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 위원이 이 9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른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있었는데 4.0에서 4.25%를 예상한 위원들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극단에 있는 위원들 이런 것들을 제외를 제외하면? 하면은 좀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점도표상으로 FOMC 위원들이 네.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네. 높은 금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1%.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 금리도 앞으로는 1% 이상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죠. 네. 특히 내년 말까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최종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네.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결국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어떻게 네.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했는데요. 위원들은 최종 금리가 중간값 기준으로 했을 때 4.5%에서 4.7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19명의 위원들 중에 6명이 4.75에서 5%더 뛰어넘는 거죠. 예. 이 수준을 최종 금리로 예상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유, 네. 높게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5% 최종 금리가 될 것이냐? 설마 되겠어?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네. 뭐 거의 현실화가 거의 뭐 될 수도 현실- 있다. 예, 가시권에 연준 들어왔다고 위원들이 봐야 이렇게 돼요. 6명이 예. 말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생각은 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 발언을 좀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계속해서 시장이 요동치고 예. 간밤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 지난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내놨었잖아요. 네. 이번 FOMC 이 기자회견에서는 잭슨홀 이후 나의 주된 의견 그리고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바뀌지 말을 않았다. 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단호한 매파적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렇다면 침체가 얼마나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또 예. 이렇게 굉장히 요동치는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언은 제가 예. 보기에는 제롬 네. 파월이 75bp 올렸다고 안심하지 마라. 아. 네, 변한 게 없어. 이렇게 시장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1% 네네. 울트라 스텝 아니라고 조금 우리가 약간 금리 인상을 주춤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다. 이번이 75니까 안심할 건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너네들이 예측한 100bp 올린 거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기자회견상에서는 이제 100bp와 관련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예.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내용과 또 성명 내용 자체도 지난 FOMC와 크게 이렇게 달라졌다기보단 여전히 매파적인 그렇죠. 스탠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또 시장 참가자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예상은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시장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 당연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이 지난 금통위에서 하는이요 25bp 가량의 베이비 스텝 금리 네. 인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고려한다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경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에 그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FOMC로 인해서 이 당시 지난 7월 말에 이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9월 FOMC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현실화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에 이 그렇죠. 원화 약세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네. 네, 사실 이렇게 하느니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네. 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7월 말에 한 달 정도 가량 이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수치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가 3.0에서 3.25로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가 2.5%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금 발생하면서 이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또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 정책 방향 회의가 사실 멀었어요. 10월 12일에나 예정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3주에 가까운 그렇네요. 시간을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수준으로 그 사이에 뭔가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네, 좀.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FOMC가 끝마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슬슬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찌 됐던 간에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는 시간이 3주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연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번 남았잖아요. 네네. 10월이랑 11월 이렇게 두 차례 남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이제 어떤 우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좀 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현재까지 보인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이제 한국은행의 수장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 밝혔던 포워드 가이던스, 즉 사전 예고 지침을 네. 고려를 하면요. 이 연말에도 한국과 미국이 금리 역전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통화정책회의가 두 차례 남았는데 한은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예. 한국의 기준금리가 3%에 그치게 됩니다. 이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동안 예고했던 것이 각 회의에서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단행을 해서 총 0.5%포인트를 올린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예고를 고려를 했을 때도 지금 네. 2.5%니까 3%에 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수 연준 위원들이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4.25에서 4.5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갭이 굉장히 커요. 않았습니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25에서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앞으로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아침이죠. 이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추경호 기재부 총리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네,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제를 하고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고려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또 기재부와 하는 금융위, 금감원과 같은 경제팀의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제하면서 현 상황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한동안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예. 우리뿐 아니라 이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재부 정부 입장은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네. 이 불안한 금융시장을 잠재우는 선제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한국은행도 말씀하시다시피 10월에 있을 금통위 전에 네.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 시장 안정화에 좀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소식 나오면 강 기자가 굿모닝 인폼에 있어서 전달해 주세요. 네, 따끈따끈한 소식 바로 취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뭐 예정돼 있는 뭐 금리 인상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현실화가 되니까 아침부터 이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좀 착잡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환율도 어떻게 될지, 금리도 어떻게 될지 예. 이걸 상당히 봐야 되는데 예. 경제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인가요? 예, 경제가 굉장히 변수가 많을 때, 또 예. 불안할 때 경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대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 이슈 그런 의미에서 쉽고 빠르게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저희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